인체도 자연의 일부, 자연도 인체의 일부. 안녕하십니까. 문광철의 약선사랑, 변증약선 제6강 사계절 약선요리. 오늘은 가을 약선이 되겠습니다. 가을 하게 되어지면 가을 추자가 가을 추의 왼쪽에 이제 물고기어가 들어가 있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추어탕 할 때 추어 이제 가을에 꼭 먹어야 되는 오죽하면 거기에 가을의 물고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근데 가을 하게 되면 일단 매운맛은 적게 하고 신맛과 쓴맛은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양생 원칙에도 보게 되면 이 매운맛은 적게 신맛과 쓴맛은 많이라고 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 매운맛은 적어야 되느냐? 가을 자체가 매운맛이 넘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을 맛으로 표현해라 라면 매운맛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 오게 되어지면 이 매운맛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끝에서 매운맛이 넘치지 않게 하려면 가을이 안 오니까 가을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미 가을이 되었으니 매운맛은 넘치고 그러다 보니 이 매운맛에 의하여서 신맛과 쓴맛이 쓴맛에 해당되어지는 간과 심장 쪽에 이제 무리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무리한 현상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완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가을철의 양생 원칙, 가을철의 약선 조리의 기본적인 법칙이나 원칙이 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그 푸르렀었던 것들이 이제 낙엽이 져가게 되어집니다. 잎으로 쭉쭉 그 영양분들이 전달되어졌던 것들이 점점 이제 뿌리로 저장이 되어지면서 이제 낙엽송 같은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파리에서 영양분이 이제 뿌리 쪽으로 혹은 이제 1년생 초들 같은 경우는 그 생명을 다 끝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을은 이 그 매운맛이 매운맛이 지금 건조한 맛이 그리고 발산하는 맛이 강하다 보니까 그 수분들을 이제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꽃이 열매가 되어서 열매 안에 들어있는 이제 그 수분들을 더 밖으로 이제 배출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당도는 높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곡식들은 이제 여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반드시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그 온대 지방에서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가을을 지나게 되어지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음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가을에도 이제 건강해져야 되니까. 그리고 봄과 여름의 양기가 충만해지면서 양기가 점점 늘어나는 계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가을과 겨울로 들어오면서 양기는 점점 줄어들고 음기는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루 위에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광경을 보게 되더라도 낮 12시가 정점을 이제 이루는 거잖아요. 낮 12시에 정점을 이제 이루었다가 12시 정도 정오가 지나게 되면 점점 이제 어둠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점점 양기가 살아났다가 오후가 되면서 점점 이제 음기가 더 살아나고 양기는 이제 수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봄과 여름에는 마치 낮 12시까지를 봄과 여름 형태로 볼 수가 있고, 가을과 겨울은 이제 낮 12시부터 이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의 부분을 이제 가을과 겨울로 형상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가을이 되게 되어지면 이제 낙엽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지상부에 있었던 부분들은 이제 거의 지하 부위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게 되면 이렇게 그 곡식들도 이제 고개를 숙이게 되어지고, 이파리는 다 이제 그 수분을 잃고, 곡식들도 이제 알곡이 튼실해져서 여물어서 이제 창고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부분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러 과실들도 이제 소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출이 되어져서 빨리 이제 뭉그러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수분들을 이제 뺄 수분들은 이제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유효한 성분들은 더 농축이 되고 응축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이제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가을의 금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응축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지는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계절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봄에 늘어났었던 질환들이 여름에는 아주 안정적인 형태로 가다가 가을이 되면서 이제 조짐이 보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겨울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질병, 특히 고혈압과 뇌출혈, 말초혈관계 질환들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가을은 이걸 대비하는 계절이다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가을에는 아직은 확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확 늘어나기 전조 증상들이 이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고혈압과 뇌출혈, 말초혈관 이런 질환들이. 그래서 미리미리 이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장인의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도 가을이 되게 되어지면 상당히 이제 높아지게 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봄은 이제 여자의 계절이라고 한다면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가을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울증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우울증이 이제 되는 부분은 원하는 만큼의 뭔가를 이루지 못했을 때 우울증, 슬픔이 이제 자리하는 거죠. 내가 봄, 여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얻어진 것이 없게 될 때,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닌데 라고 하는 이런 안일비자의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라고 하는 이 아닌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결국에는 이제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었듯이 가을이 되면 또 신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을은 물질적인 부분만 소출만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들도 이제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정서적인 환경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얻어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진다 한다면 이 우울증이 이제 연관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괜히 우울하고, 그래서 가을에 너무 지나치게 센티멘탈하게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는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을을 충분히 즐기기도 하지만 가을이 오기까지 배짱이처럼 놀기만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개미처럼 열심히 놀았다 한다면 가을철에 이제 더 걷어들여야 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바쁜 거죠. 개미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쉬지만 배짱이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슬플 수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아무튼 가을이 되게 되면 이 우울과 관련된 슬픔과 관련되어진 이 정서가
관련이 되어지는데, 폐장과 대장의 이 정서는 바로 이제 슬픔과 관련되죠. 또 가을과 관련되기도 하죠. 이 우울증의 유형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다, 만성 피로감을 느낀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외로움을 느낀다, 잠이 많아졌다, 잠이 줄었다,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우울감을 이제 측정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변비 환자 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에 상당히 이제 늘어나는 이제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가을을 접어들면서 우울증의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을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한 기운이 강하다 보니, 건조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변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변비도 해결할 수 있으니, 가을 약선에는 이 변을 잘 통하게 하는 이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가을은 만병의 근원이 이제 면역력 저하에 관련되어져 있는데, 이 가을은 환절기의 형태의 사실은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날씨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폐는 어떤 상황을 가장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폐는 건조한 걸 가장 싫어합니다. 폐는 촉촉이 항상 적셔져 있어야 되는데, 가을철에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폐가 건조해지게 되어지게 되면 호흡하는 부분에, 그리고 면역력에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을철이 되게 되면 충분한 수분 섭취도 많이 이제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절기 중에도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알게 모르게 사실 이 인체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날씨에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실내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햇빛을 많이 쬐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비타민 D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서 자가 면역 통제 기능이 상실되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일생 동안 한 200회 정도의 감기에 노출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걸린다고. 그리고 5년간 감기의 증상에 시달리고 1년 정도 감기로 몸져 누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기는 우리 몸에 같이 붙어서 사는 먹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감기 증상이 있게 될 때 기침과 열과 그리고 통증이란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열을 내리는 약과 해열제들과 진통제와 소염제를 섭취를 함으로써,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통증을 달래고 열을 내리기는 하지만, 그 감기약 같은 경우는 먹어도 2주고 먹지 않아도 2주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약을 너무 지나치게 과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는 감기는 우리 몸에 찾아오는 아주 좀 까시로운 손님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선물을 들고 오는 손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는 가능하면 약을 먹어도 2주고 안 먹어도 2주니까 약을 안 먹는 상태에서 충분히 쉬어주면서 물을 많이 마시면서 내 몸을 돌봐야 되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죠. 너무 이제 그 열이 나서 이제 힘든 경우라 한다면 그 열을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약으로 단련을 하다 보면, 약으로 늘 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면역 기능들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에 유효한 요소들을 땀으로 또 이렇게 배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을 이제 처방을 받고 약으로 이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심해질 수도 있다. 환절기에 특히 심해지는 이제 질병의 유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환절기 이제 비유성 비염입니다. 지금 알레르기성 비염인데, 이 알러지 비염 같은 경우는 2008년에서부터 2012년 사이에 상당히 그 숫자가 이제 한 거의 6.7%, 6.6%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 환절기인 9월에 찾아오는 손님이 가장 많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한 1.2배 정도 더 많다. 이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기가 약해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 역류하기의 경우에 급성 비염과 알레르기성 비염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역류하기 때는요. 아이가 이 환절기 비염에 걸렸다면 3일에서 5일 정도 콧물과 코막힘 증상과 함께 고열, 두통, 기침을 동반을 하게 되가지고, 길어야 한 일주일이면 낫지만, 이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아닌 진드기, 꽃가루 등 이 알러지 유발 물질에 의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1년 내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경우와 그 단순한 환절기 비염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가을철이 되게 되면 이 대상포진, 아주 무서운 이 대상포진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대상포진도 2008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 비해서 비염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추세로 증가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심한 고통을 한 10개 정도로 구분하면 그 중에 한 10위권 안에 드는 정도가 바로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 걸려서 고통은 고통이지만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들도 이제 종종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상포진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될 때 나타나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면역과의 싸움이에요. 면역과의 싸움. 그리고 이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과 그 다음에 항산화 물질이,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그 식재료가 아주 관건 중에 관건입니다. 그래서 기름 종류 중에 좋지 않은 그런 기름들을 줄이고, 유지방을 줄이고, 붉은색 고기류와 가공육을 줄이는 상태에서, 제거한 상태에서 양질의 불포화지방산과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이 녹황색 채소들이나 과일 종류를 섭취하게 될 때 면역력은 상당히 이제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게 내가 이제 대상포진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대상포진 진단법을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물집이 나타나기 전까지 환절기 감기에 걸린 것처럼 온몸이 으슬으슬하고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작은 물집이 몸의 한쪽에 모여 전체적으로 띠 모양을 나타낸다. 물집이 주로 배나 가슴 부위에 생기며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 어렸을 때 수두를 경험했거나 과거에 대상포진을 앓은 경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상포진, 그래서 병원을 찾으셔서 이제 입원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무튼 면역이 관건이다. 현대인들은 이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 거냐, 면역력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제가 이 면역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 이 부분을 꼭 항상 건강을 유념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잠을 너무 안 잔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음식들을,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충분히 쉬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나치게 과로하는 일들을 막아주는 충분한 수면이, 충분한 물의 섭취가 이 대상포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질 수가 있다. 탈모 증상도 역시 가을이 되게 되면 이제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죠. 뭐 당연히 가을이 되게 되면 나무들도 이파리를 다 떨구듯이 자연의 일부인 우리, 또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연도 인간의 일부다 생각한다면 둘이 서로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그렇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부분을 본다면 2013년도 통계에 따르게 되면 전체 탈모 환자 중에서 20대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6%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나이가 들어야 나타나는데 지금은 꼭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 이제 그 환절기에 이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탈모가 가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그 청소년들 그리고 20대, 30대의 성인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면역 질환의 그 어떤 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염에 비한다고 한다면 이 탈모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대상포진에 비한다면 이 탈모가 훨씬 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 18만 명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 21만 명을 보여서 최근 4년 동안 17%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탈모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자, 가을의 특징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을은 좀 전에 잠깐 봤지만 가을은 입추로 시작하여서부터 처서, 백로, 추군, 한로, 상강에 이른 이 6개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기후의 특징은 이제 건조한 기운이다. 건조하다. 그리고 맑고 청량하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정신이 맑고 활동이 편하긴 하지만 외부의 기운은 계속해서 수렴되고 공기 중의 수분은 점점 결핍되어서 숙살의 기후가 되어 코와 입이 건조하고 갈증이 많이 나며 피부가 건조해지고 심하면 대변이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속담에 추로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건조한 기운이 쉽게 신체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로호. 가을에 늙은 호랑이 뭐 이런 이야기인데 가을 늙은 호랑이 가을에 늙은 호랑이인데 가을의 기운은 호랑이도 늙게 한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어요. 늙은 호랑이로 만들어 버린다. 그 건조한 기운은 이제 쉽게 신체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이 건조한 그 기운, 건조한 사기, 건조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건조한 것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는 뭐 건조한 기운이 없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나치면 사기가 되게 되고 적당하게 되면 정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사의 경우는 건조한 기후가 너무 지나치게 되어지면 이 조사에 의해서 내외 쪽으로 바깥쪽과 안쪽에 그 건조한 기분 자체가 몸에 영향을 끼쳐서 코나 피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폐 위로 들어와 이제 온조한 그런 기운과 그 양조한 기분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건조한 기운이 되고 바깥을 돌면서 시원한 건조한 이런 그 기운의 형성으로서 몸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따뜻한 내조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정열이 분출되거나 노년에 진액이 말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고, 이러한 조사의 특징은 폐를 상하게 한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폐는 건조한 것을 싫어합니다. 건조하게 되면 호흡을 제로 온열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땀을 말리고 또 노년의 진액을 너무 낭비를 하게 되어지면 코나 입이나 이누나 혀나 피부나 대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보호하는 부분과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또 초가을에는 이 여름의 더위가 아직 남아 있어서 비가 많이 오기도 하는데요. 음력 7월에 해당하고 이 시기에는 동양학에서 장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늦여름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습기가 많은. 그래서 이때는 이 비장과 위장의 병이 많이 나타납니다. 습사가 더 극성을 불리죠. 습사는 음사로 기의 운동을 막고 양기를 손상시키고 비장의 양기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이제 비장. 그래서 비장의 양기가 손상되게 되면 이 운하 기능이 약화되게 돼서 수습이 몸속에 정체되어서 수종이나 복통설사들을 유발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좀 기억을 해봐야 될 부분은 초가을에 습으로 비장이 상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이 초가을이고 늦여름이기도 할 수 있어요. 초가을에 습으로 비장이 상하면 겨울에는 만성기관지염 등의 질환이 재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 음양 응상대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편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을에는 습이 상하게 한다. 습으로 상하게 된다. 그래서 겨울이 되게 되어지면 뭐가 생긴다? 기침이 생겨난다. 커수가 생겨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습사의 성질이 무겁기 때문에 이 외사의 습사는 경락근골에 침입하여서 근을 막아가지고 습한 기운으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생겨나는 통증을 생겨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관절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풍한습이 같이 어울려서 전형적인 관절염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을 총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렇습니다. 가을은 이렇게 비대한 이 가을은 뭐냐면은 건조한 기운이에요. 건조한 기운이 많기 때문에 가을인 거예요. 그래서 건조한 기운이 많다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냐면 바로 심장과 소장을 이제 극을 하게 되어지고 또 간과 담을 이제 극하게 되어지는 것이 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심장과 소장이 이렇게 극을 해줘야 되는데 극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다 보니까 너무 건조한 기운이 커서 심장 불이 별로 이렇게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 치욕스러운 반모의 형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간담은 원래 가을 이 금기가 조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이제 조절을 하는 형태로 봐서 간담이 또 역시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간담을 살리고 심장 소장도 살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간담은 신맛이고 그 심장과 소장은 쓴맛이잖아요. 그렇죠? 쓴맛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운맛이고 그렇죠? 매운맛이고. 그러니까 가을에 이 매운맛은 이제 넘치기 때문에 매운맛은 줄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신맛과 쓴맛은 보충해 주는 것이 가을 약선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가을에는 이 자음윤조한 약선으로 보여야 된다. 그래서 보음하면서 윤택하게 하는, 보음하고 보윤하는, 매운맛은 적게 먹고 신맛은 많이 먹어라. 쓴맛도 같이 많이 먹어줄 필요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죽을 먹는다. 쌀쌀한 가을에는 먼저 비위를 조절하고 튼튼하게 해야 된다. 소화하기 쉬운 과즙이나 죽, 탕과 같이 맑은 음식으로 소화 기능을 강화시켜라 라고 하는 가을철 약신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가을철에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게 되는데 가을에는 과음과 매운 음식, 굽는 요리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죠. 좋지 않습니다. 가을에는 생강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제 생강차 그때 많이 마시죠. 이제 차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충천에서 하게 된 몸을 이제 따뜻하게 해주니까 가을철에는 생강을 먹지 말고 먹으려면 이제 겨울철에 먹는 게 맞죠.
비만한 사람은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가을에 좋은 약선식품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윤택하게 하는 식품, 그리고 가을에 좋은 신맛 나는 식품, 그 다음에 몸을 보호하는 식품, 약재 종류, 그 다음에 식품의 종류, 피부가 건조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미용에도 좋은 이런 그 보험 자윤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가을철에 좋은 약선 식품이 되겠습니다. 가을철에 이제 식품 배합하는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뭐냐. 가을에는 이제 모든 게 소출하는 계절이다 보니까 먹을 것이 풍부해져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감과 이제 게에 대한 부분. 이 감은 탄닌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게와 같이 섭취를 하게 되어지면 이게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오히려 구토 설사가 일으켜질 수가 있죠. 귤과 이 우유도, 역시 귤도 이 탄닌 성분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가 하게 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속이 더부러 가고 이 설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석류와 해산물도, 석류도 역시 탄닌 성분들이 이 떡더름한 맛들이 다 있거든요. 무와 귤도 같이 쓰지 마라. 무와 인삼 뭐 이런 거 같이 쓰지 않는 겁니다. 밤과 두부도 역시 같이 쓰지 않고, 해산물과 맥주도 역시 같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산물, 오징어 뭐에다 맥주 안주를 많이 해서 먹기도 하는데 통풍을 일으킬 수가 있다. 계란과 콩국물, 계란하고 콩국물을 같이 해가지고 스크럼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소화기계통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을철에 주의를 해야 되죠. 우유와 초콜릿, 그 다음에 초코우유 같은 경우, 비타민C와 새우, 그 다음에 시금치와 두부, 다 결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소세지와 유산음료, 인삼과 무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가을철에 좋은 약선 요리들은 은이사삼탕과 구기자, 호두 육개장, 그 다음 해모배숙, 깨죽과 산약, 백합, 토끼탕 같은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가을철에 우리가 약선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것 중에 쉽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제 해모배숙과 깨죽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가을철 약선으로 많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금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폐장과 가을은 대장이 여기 금에 되고요. 해소이 계절로 되어지게 본다면 되고, 가을이 폐장과 대장에 되겠습니다. 관련되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연령적인 부분으로 보게 그래서 되면 갱년기가 가을은 이 금의 되겠는데요. 기운이 아주 태고한 금은 상태라고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종역이고, 그래서 대장과 폐장이 숙강이고 수염에 과도하게 그런 성질을 넘치고 가지고 있는 있다고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계절인 상황이라고 그래서 볼 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종역과 가을은 청결과 이 숙강과 종혁일과 수렴의 청결과 기능들이 숙강과 지나치게 수렴이 항진되어지는 과도하게 일어나고 계절이 있는 바로 시기다. 가을이고, 이렇게도 또 이런 현상이 폐장과 대장이 그리고 항진된 이걸 상황에서 이 가을의 계절을 드러나는데, 인생의 계절로 주로 이 생각한다면 갱년기가 여기 이런 일들이 많이 갱년기는 보입니다. 종역과 그래서 청결과 숙강과 계절적인 부분으로 수렴이 가을이 과도하게 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그리고 그런 갱년기 계절일 상황이 수가 되면 있어요. 종역은 금의 이제 형태가 개혁을 일으키는 항진되어져 일들이죠. 폐장과 혁명을 대장의 일으키는, 내 형태가 몸에 있어서 항진되어 반란을 있고, 일으키는, 즉 맛으로 본다면 그래서 매운맛이 이 항진되어져 갱년기 있는 때 이런 이혼율도 시기다 상당히 보니까 이제 많이 높죠. 매운맛은 노년기 넘어가면 이제 덜어내고 줄어드는데, 이 매운맛이 그런 이유들이 항진됨으로 바로 이러한 인해서 계절의 화의 특성, 계절을 쓴맛과 타기도 하기 목의 때문에 신맛이 우리 몸도 이제 계절의 부족한 한 부분이기도 상황입니다. 하죠. 그래서 이거 뭔가 이렇게 화의 정리하고 깨끗하게 쓴맛과 정리하려고 하는 목의 신맛을 보충하는, 기운을 밑으로 내리려고 보충하는 하는, 이제 그런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 양생 또 끌어모으려고 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질 때 뭔가 내실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폐의 상황이 바로 가을입니다. 매운맛은 갱년기의 상황이 되게 되지, 음식으로는 이제 수렴작용과 숙강작용과 청결작용과 종역작용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 과육을 매운맛은 부실하게 하게 되죠. 지나치게 무르익게 하게 되고, 발산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씨앗들을 알차게 만드는 적정량 조절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나 건조한 기운이 너무 바로 강해져 버리게 되면 가을의 계절에 상대적으로 또 수렴 기운이 이제 약해져서
곡식들이 그래서 가을이 되게 미처 되면 이제 알맹이를 정상적이지 튼실하게 못한 만들 여러 가지 시간이 없이 상황들을 말라 걸려왔었다고 비틀어져 하는 버리는 슬픔이 이런 상당히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게 있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많이 드는 적당히 가을에게 되어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이 매운맛들, 건조한 겨울은 이제 기운들을 공과 다스리면서 관련되죠. 수렴하는 기운과 봄은 그리고 노와 관련되죠. 적당한 그다음에 그 여름엔 날씨가 화와, 늦여름이나 쓴맛을 지니고 있는 초가을에는 이 날씨 사가 더위도 적당히 있어주게 되어질 때 음식으로 제대로 된 관련되어질 가을의 때 일성이 이제 될 수 있는 특히 우리가 거죠. 오곡으로 그래서 오곡밥을 만약 짓는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제 오곡밥을 계절로 짓는다 본다면 가을적인 가을에는 이 부분이고 현미의 갱년기에 대한 양을 부분이 한 되어져서 8g 정도로 여러분들이 줄이고 꼭 잊어서는 안 때문에 되는 이 부분은 대신 갱년기를 이제 살고 가격을 있는 갖고 그리고 인생의 있는 가을을 살고 우리는 있는 우리 28g으로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매운맛을 금의 이 시기에 수도 매운맛은 28g 덜어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신맛과 정상적으로 쓴맛은 이제 18g씩 보충해야 하게 되는 되면 특히 가을철에는 특히 그래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음양 오행성으로 가을의 뭐 약산 자식들이 형태로 매운맛을 좋아하는 거니까 이루어질 수 너 있다고 볼 수 매운맛 좋아하는 대로 있겠습니다. 따라가면 가을에는 이 만물의 생명력을 알차게 걷어들이고 저장하는 계절입니다. 알차게 걷어들이고 저장하는 계절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매운맛은 적게 하고 신맛과 쓴맛은 이제 많이 하는. 그래서 매운맛을 쓰지 않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매운맛을 적게 쓰고 신맛과 쓴맛은 많이 쓰는. 이렇게 해서 한 70%를 차지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이제 그 나머지의 것들로 채우게 되어지는데, 자, 이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갱년기에 해당이 되어지고, 이 가을을 지금 현재 본인의 상태로 이제 놓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의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그 갱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 한다면 이 기본방을 그대로 사용해서 새콤하고 담백하되 맵지 않아야 된다. 맵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새콤하대라는 이야기는 신맛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새콤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모든 연령대에 다 같이 들어있어요. 새콤하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도 새콤하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새콤하대라고 들어가고, 그 연령대에 맞는 유아기에는 어떤 뭐가 봄이라기 때문에 봄과 같다기 때문에 달콤한 것이 들어가야 돼요. 고소하거나 달콤하대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청소년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매콤하대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매운맛이 들어가야 되고, 장년기에는 짭짤하대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노년기에는 씁쓸하대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쓴맛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맵지 않아야 된다. 지나치게 맵지 않아야 된다.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맵지 않아야 된다. 여기도 맵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행상으로 봤을 때 금이 본인이라고 한다면 금이 생하게 되어지는 노년기는 자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본인이 금이기 때문에 그 모가 되어지는 건 토가 모가 되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금이 극을 하거나 극을 받는 그런 그 관계에는 이제 부부 관계에서 아내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관내 형태로 띄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묘한 부분이에요. 저도 이 표를 만들어 놓고 저도 상당히 참 잘 만들었는데 그래 맞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음식 처방을 내린다 한다면 상당히 그 논리적인 음양 오행에 입각한 논리적인 처방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계절 양성에 입각한 기본 원칙을 담은 처방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닭이나 오골개, 오리나 천둥오리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을 갱년기 약선을 구성을 해본다 한다면 이쪽 부분은 이제 주 재료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주 재료의 나머지는 이제 부재료의 형태인데 만약에 몸이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뭐 이런 부분을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질병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 이런 그 주 재료에다가 평안 성질의 신맛 나고 쓴맛 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고 대신 매운맛 나는 것은 사용하지 마라. 근데 내 몸이 차갑다는 것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차갑다 그리고 내 몸의 질병이 차가운 질병이다 한성이다 한량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히 되어진다면 닭을 주재료로 사용을 하고 따뜻한 식재료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따뜻한 식재료의 신맛과 쓴맛을 사용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 몸이 이제 그 온열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 한다면, 그리고 내 몸의 증상이 온열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닭보다는 오리와 같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재료를 주재료로 삼고, 부재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신맛과 쓴맛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매운맛도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고구마 라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라떼가 보기에도 상당히 이제 맛있게 보이게 되는데 일단은 이게 영양의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우리 약선 영양조리라고 하는 이 학과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영양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게끔 하면서도 약선 내 그 기본적인 원료 원칙을 담은 조리가 바로 약선 영양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영양균형비 자체로 봤을 때도 이 탄수화물의 비율이 이제 57%를 차지하고 지방비가 45%, 단백질 3.8%입니다. 근데 라떼의 단백질 비율까지 맞출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단백질 비율은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 라떼니까 이 지방 부분이 좀 이제 느끼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지나치게 지방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지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우유 100g과 플레인 요거트 30g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다진 호두가 들어간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다면 라떼에 들어간 맛은 어떨지는 정확히 제가 아직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고구마 라떼에 들어가는 이 우유를 우유 대신에 두유를 쓰면 어떨까 생각을 좀 잠깐 해보게 되어지고 플레인 요구르트는 구태여 이제 사용을 하지 않게 된다 한다면 고구마 라떼가 이 지방은 좀 떨어지고 단백질은 좀 올라가지 않겠냐. 그리고 이 탄수화물도 좀 올라가지 않겠냐 싶습니다. 콜라비 물김치입니다. 콜라비 물김치. 콜라비 상당히 맛있죠. 그리고 이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해서 가을철에 면역을 올리는데 이 무와 함께 같이 물김치를 쓰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콜라비, 당근, 오이, 청고추, 홍고추, 그 다음에 실파를 이용해서 하는데 일단은 그
콜라비 물김치에 대해서 가을철에는 매운맛이 이제 적게 써야 돼요. 콜라비 자체도 이 매운맛이 이제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청고추라든지 홍고추보다는 매운맛의 계열들을 집어넣기보다 여기에는 신맛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식초의 부분, 식초, 발효초에 갈 부분이 좀 들어가 주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탄수화물 88%, 단백질 8%, 지방 3.7%입니다. 지방분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방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 매운맛은 적게 하고 신맛은 이제 좀 올리고 쓴맛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분은 이제 좀 무시를 하고, 다만 여기서는 식초를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서, 물김치가 너무나 이제 텁텁하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운맛보다는 이제 신맛의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겨자채도 다 좋은데 이제 여기에 겨자 자체가 매운맛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일 부분에 겨자를 넣는 것보다 오히려 이열치열 비슷하게 이제 식초의 양을 조금 더 넣는다든지, 식초의 종류도 이제 많이 이제 깊은 맛에, 이제 중후한 맛의 식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이런 식초, 다른 식초가 아니라 발효 식초 중에서도 이제 좀 그런 식초를 사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과일에 이제 여기에 지금 사과 들어가고, 배 들어가고, 밤 들어가고, 대추 들어가고, 곶감 들어가고, 호두, 이렇게 여러 가지 견과류에 과일들이 들어가는데, 이 사과 식초가 들어가게 되면 또 사과 맛이 너무 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과 맛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식초의 종류를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 지방이 사실 너무 높아요. 45%라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연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냐 싶고, 밤이나 이 호두나 땅콩들의 속에서 기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호두와 땅콩에서 양을 조금 줄이고 하다 보면 이 지방 부분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덕 얼갈이 겉절이가 되겠습니다. 이 더덕 얼갈이 겉절이도 역시 매운맛은 적게, 신맛과 쓴맛은 많이 하는 부분을 키포인트로 놓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로 봤을 때 단백질이 약간 높고 탄수화물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좀 높아요. 그래서 지방을 높이고 있는 이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지방이 따로 높을 만한 부분이 없는데, 아마도 더덕, 액젓, 고춧가루, 깨소금, 다진 파,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소금, 국간장, 물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지방이 1.3%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따 한다면 까나리 액젓에서 아니면 깨소금에서 깨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액젓에서 생산 기름이 약간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까지 높을 이유가 별로 없는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신맛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신맛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은 겉절이 하는 부분에 다진 생강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다진 생강을 오히려, 다진 파가 있으니까 다진 생강을
깨소금, 다진 파하고 다진 마늘하고 다진 생강, 이 세 가지가 다 매운맛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매운맛이니까 이 매운맛의 부분을 최소한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이 여기에 있는 다진 파,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이 고춧가루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신맛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시는 것이 가을 약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자 수수 지짐이가 되겠습니다. 유자도 신맛이 되고 수수는 약간 매운맛이 아니 쓴맛이 좀 있고, 그래서 신맛과 쓴맛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자 지짐이는 상당히 좋은 가을 약선의 부분이 아니겠냐 싶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하고 지방의 비를 봐서 지방비가 좀 높고, 그 다음에 그 단백질이 좀 낮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짐이 할 때 현미유가 5g이 들어가 있어요. 현미유 양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미유 양을 줄이고 대신 이제 단백질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수수 반죽을 하게 될 때 수수하고 이제 유자 가지고 반죽을 하게 될 때 여기에 약간 두부가 들어가 주면 이제 좋겠습니다. 팬에 현미를 들을 때 조금만 더 줄이면 이게 전체가 현미유가 5g이 되게 되고 잣이 2g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잣은 매운맛에 속하니까 잣은 빼버리죠. 잣은 빼버리고 현미유를 쓰게 되면 5g이 되어지니까 5g이 되니까 2%가 더 떨어지겠습니다. 현미유도 약간 더 줄여도 되겠어요. 한 5g을 4g 정도 더 치면 위로 올라가지 않겠네요. 두부 좀 들어가고 그러면 단백질 올라가고 지방 떨어지고 그러면서 매운맛은 적게 되어지고 신맛과 쓴맛은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잣소스 새송이 볶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새송이 버섯 30g,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찹쌀가루, 물, 소금, 올리브유, 잣, 꿀, 우유, 그 다음에 소금 0.6g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 한다면 이제 어떨까요? 지금 이제 이 그림상으로 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재료상으로 보게 되지면 올리브유와 잣과 그 다음에 이 우유에 의해서 이 세 가지 부분에 의해서 사실은 상당히 지방비가 당연히 높을 거라고 이제 계산되어집니다. 자, 열량을 보면 151kcal 정도 되는데 탄수화물이 극도로 작죠. 88.4%. 그리고 단백질은 20%. 지방은 거의 한 7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한 70 정도. 그다음에 지방이 너무 많은. 그래서 이 잣소스 새송이 볶음은 말 그대로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 싶어요. 새송이 버섯과 파프리카는 가늘게 채 썰어서 팬에 기름을 두르고 살짝 볶아낸다 라고 했어요. 이제 기름에 볶아내는 부분을 이제 없애야 되죠. 오히려 그 기름에 볶지 말고 이제 파프리카나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새송이 버섯을 가늘게 채 썰어서 살짝 불에다가 그냥 기름을 두르지 않는 팬에다가 이제 살짝 볶아주는 방식이 되든지 아니면 수분으로 약간 찌는 방식을 택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찹쌀 가루와 물 섞어서 찹쌀 반죽을 하고
그것도 역시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한 다음에 한 스푼을 넣어서 동그랗게 붙인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뭐 올리브 4g, 잣 5g 했었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름량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지금 현재 상황에도 보면 기름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한다 하더라도 기름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 있어 이 영양의 언밸런스는 모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언밸런스 된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언밸런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약선에 유배되어지고, 약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여기서 지방분을 줄인 만큼 탄수화물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연근, 배추, 홍시 샐러드가 되겠습니다. 홍시 샐러드예요. 단감 샐러드라고 했으면 이제 조금 그랬을 텐데, 홍시 샐러드가 되니까 왜냐하면 연근도 수렴하는 그런 기운이 있고, 홍시도 떫은 맛이 여전히 좀 있거든요. 단감 같은 경우 더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홍시, 단감이 아니고 이제 홍시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맞게 되는데, 이 샐러드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신맛이 나는 부분과 쓴맛을, 매운맛은 좀 적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연근 20g, 배추 20g, 사과 20g, 배, 땅콩, 호두, 현미유, 그 다음에 홍시 드레싱을 할 때 홍시, 호상 요구르트, 식초, 소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현미유하고 호두하고 땅콩 이 부분이 지방분을 이제 많이 올리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호상 요구르트 같은 경우도 30g이 들어갔는데, 이 호상 요구르트는 또 지방분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드레싱 전체를 다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것도 지방 비율이 지금 이제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미유 5g이 지금 들어간 부분이 연근을 노릇노릇하게 이제 구워서 연근칩을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미유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미유를 사용하지 않게 되지면 여기 안에도 지금 호상 요구르트 요구르트 속에도 이제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현미유는 과감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노릇노릇 구워서 연근칩을 만드는 부분을 찌는 방식을 통해서 일단은 연근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쪄서 약간 말리는 방식, 약간 수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연근칩이 구성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시, 호상 요구르트 3배 식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식초 양을 좀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연 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고버섯 쇠고기찜입니다. 지금 이 가을철에는 너무 기름기가 많이 있는 것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담백한 음식이 좀 필요한데, 이 표고버섯 30g에 다진 쇠고기 등심이 20g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건 보지 않아도 역시 지방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분이 약 거의 50%에 해당되죠. 단백질도 한 10% 이상 높고, 탄수화물은 이제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한다고 보면은 표고버섯을 조금 더 쓰고 한 50g 정도 쓰고,
등심의 양은 좀 줄여서 등심을 따다다 붙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의 좀 바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청양고추, 다진 마늘, 대파, 양파, 이 부분들이 이 매운맛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 대파,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청양고추, 이 부분도 역시 정말 더 적게 들어가는, 매운맛을 적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적게 가는 부분으로 조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대하 무침입니다. 역시 여기도 지금 균형비를 볼 때 탄수화물은 적고 단백질은 높고 지방도 높습니다. 그러면 단백질과 지방을 낮추면 탄수화물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대하의 이 부분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이 되겠는데, 대하를 30g에서 이제 과감하게 한 15g 정도 줄이는 상황을 가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대하를 통째로 넣는 것이 아니라 반절 쪼개가지고 넣고 무를 더 올리고. 근데 이게 있었더니 무도 매운맛이요, 파도 매운맛이요, 다진 마늘도 매운맛이요, 고춧가루도 매운맛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매운맛이 너무나 이제 강해요. 참기름도, 통깨도 역시 매운맛이기 때문에 이 매운맛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고민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계절의 상황에서 매운맛을 많이 쓰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매운맛은 적게 하고 신맛과 쓴맛을 오히려 많이 쓰는 형태로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백질, 지방이 많은 부분은 대하 양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 도토리, 묵, 버섯, 들깨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방만 조금 줄이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55%, 18%, 25%. 그러니까 지방 부위를, 지방만 좀 줄이면 돼야 되는데, 지방 부위를 줄이는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들깨가루 5g 들어가는 것을, 들깨가루를 조금 줄이는 거, 4g 정도, 3g에서 3g 정도만 줄이면 나머지는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들깨도 그러고 파도 그러고 다진 마늘도 그러고 매운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들깨가루도 좀 줄이고 파도 좀 줄이고 다진 마늘도 줄이고, 우리는 양념을 좀 넉넉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더 줄이면 이제 매운맛도 좀 줄여들게 되어주고, 그 다음에 이 지방도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사과 소스 폭찹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 폭찹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돼지고기 등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올리브유가 지금 이제 소스 종류까지 합하게 되면 거의 3g 정도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버터도 1g이나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63%를 차지하고 있어요. 탄수화물은 아주 적죠. 단백질은 얼추 괜찮은데, 그래서 등심의 양을 줄이고, 등심의 양을 한 50g 정도로, 50에서 한 45g 정도, 45g 정도면 되겠네요. 45g 정도 줄이고 올리브유를 빼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들을 빼고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지면서 좀 올라가게 될 것 같고, 대신 여기에 이제 신맛 나는 이제 토마토의 양을 조금 더 올리면 좋겠습니다. 토마토가 지금 50g으로 되어 있는데 토마토를 60g으로 올리고, 레몬즙을 2.5g에서 한 3g이나 4g 정도 즙을 조금 더 넣는 상황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신맛이 강조되어지고 매운맛은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름도 줄어드는 방식으로 변하겠습니다. 대추 쇠고기죽입니다. 대추 쇠고기죽인데 여기도 역시 보게 되면 쌀 50g에 쇠고기 우둔 쌀이 20g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보지 않아도 잣도 5g이나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방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게 되면 69, 54 킬로칼로리가 최소한 나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단백질은 49, 36 정도 들어가고 되죠. 51g이면 아무튼 지방비가 높아. 지방이 단백질에 비해서 이제 더 적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백질 36이라고 한다면 지방은 한 25에서 30 정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30kcal 정도 돼야 퍼센트 비가 거의 맞는 거죠. 지방이 높은 거예요. 지방이 높으니까 여기에서 쇠고기 죽에서 과감하게 지금 잣을 고명으로 해서 올렸는데 우둔살을 줄이든지 아니면 잣을 빼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파하고 다진 마늘도 양이 조금 많아요. 이것도 좀 줄여야 매운맛이 빠지고 매운맛이 이제 좀 줄어들게 되죠. 아무튼 가을철 약선에는 매운맛을 줄이는 것이 이제 관건이다. 그렇게 보시고 좀 발효에 관련된 신맛 계열의 음식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낙지 브로콜리 볶음입니다. 낙지 브로콜리 볶음은 단백질량이 이제 좀 많네요. 그렇죠? 낙지 70g에 의해서 단백질량이, 그리고 올리브유 3g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리브유는 상관없게 39, 27 정도가 되어지고 이게 한 40 정도 되니까 단백질량과 지방비로 본다면 이제 오히려 괜찮아요. 좋은데 탄수화물이 이제 턱없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지에 비해서 브로콜리나 방울토마토의 양이 좀 작다. 이걸 좀 더 늘려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신맛과 쓴맛은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매운맛은 적게 되기 때문에 브로콜리와 방울토마토의 양을 이제 오히려 배 정도로 늘리든지 낙지의 양을 한 50g으로 줄이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얼추 또 매운맛도 줄이면서 신맛과 쓴맛을 올리면서 갈 수 있겠어요. 브로콜리나 방울토마토 자체가 이제 신맛과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새송이버섯 말이 밥입니다. 밥이 되게 되면 뭐 당연히 탄수화물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49, 36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36 정도 부분이고 여기는 428에서 4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얼추 단백질하고 지방비는 이제 맞아질 수 있는데 탄수화물이 4, 7, 28, 280 탄수화물이 좀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밥의 양을 조금 줄이는 것이 되면 이제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쌀을 90g을 잡았는데 쌀을 한 80g 정도나 70g 정도 잡아주면 얼추 더 맞아지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새송이 버섯말이 밥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간장이나 이 부분이 들어갈 때 좀 그 식맛 나는 계열로 마치 초밥처럼 이제 하게 되어지면 훨씬 좋지 않겠냐. 초밥 형태로 좀 신맛이 나게 하고 매운맛은 좀 줄어드는 형태. 여기에 지금 피망이나 양파 같은 건 다진 마늘, 이 참기름, 후춧가루 이것들은 이제 매운맛의 계열이잖아요. 이것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줄이면서 좀 초밥 맛의 형태가 나게 된다 한다면 가을로 변신되어지는 약선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고등어 된장 구이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영양규로 봤을 때 고등어하고 된장 구이를 보면 지방이 너무 높아요. 탄수화물 너무 작고 단백질도 단백질은 이제 그나마 고등어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데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이 14%, 14g, 15g에 해당돼요. 콩기름 속에도 이제 들어있고 지방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마요네즈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된장 속에도 기름이 약간 있긴 하죠. 그다음에 고등어 속에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고등어를 이제 구울 때 양념장을 가볍게 긁어낸 후에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 속껍질과 얇게 썬 양파 위에 고등어를 올려 굽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두르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콩기름 2g이 들어갔는데 콩기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산화방지제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불완전한 다중불포지방산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콩기름을 과감히 제거하고 고등어에서도 이제 기름이 나오니까 쓰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된장구이를 한다고 할 때 꼭 여기에 이제 된장만 바르고 가볍게 고등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좀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요. 샐러리라든지 아니면 요즘 기능성 그런 채소들 많이 있잖아요. 녹황색 채소들도 같이 넣어서 파프리카도 좋지만은 파프리카는 좀 그래도 매운맛 계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브로콜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올려놓으면 그걸 안 볶고 그냥 올려놔도 되잖아요. 그러면 샐러드 형태 같이 된장 구이된 이 짭짤한 맛을 그 야채와 함께 같이 싸서 먹는 것 같은 형태가 되게 되어지면 훨씬 더 식감도 좋아지고 또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고등어의 기름에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녹황색소가 들어가서 면역도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주위에 그냥 파프리카라는데 브로콜리라든지 하얀색 브로콜리, 노란색 브로콜리, 그 다음에 이를테면 비트라든지 샐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올려서
고등어가 50g이면 이제 야채, 기능성 야채도 한 50g 정도 올려주게 됐을 때 지방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탄수화물은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추 토란국입니다. 배추 토란국이죠. 배추 토란국의 지방이 3구 27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4군 24, 24g이면 24kcal게 되면 지방비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배추 토란국을 할 때 지금 이제 그 구수한 맛을 위해서 참기름이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참기름 빼겠습니다. 1g만 뺀다 하더라도 균형비는 맞게 되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양지가 15g이 들어갔는데 양지 10g으로 떨치면 단백질량 떨어지면서 지방비도 또 어느 정도 떨어지고 대신 탄수화물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탄수화물을 좀 올리기 위해서 토란은 한 60g 정도로 올리고 고춧가루, 다진 마늘, 대파, 마늘 이 부분 조금씩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매운맛 줄어들고 신맛과 쓴맛이 올라가겠죠. 마감자전입니다. 마감자전. 여기 마감자전에서 신맛을 올리고 쓴맛을 그다음 매운맛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간장에 파와 통깨 들어가는 부분, 양파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간장 양념장에서 식초를 조금 더 올리고 파는 줄이고, 안 들어갈 수는 없다 한다면 파는 한 1g 정도로 줄이고, 통깨는 안 들어도 되면 이제 없애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현미유가 5g이나 들어갔는데 5g만 들어가, 이게 5g 전체가 바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현미유를 두르고 난 다음에 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온에서 감자를 씻게 되어지면 그때요 기름을 안 둘러도 돼요. 꼭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부분이 없는데, 그래서 넣는다 한다면 아주 최소한의 부분만 넣어서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백질 양이 4, 3, 12, 한 12g 정도 되잖아요. 12kcal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은 한 9g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kcal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5.4g이면은 5, 9, 45kcal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은 한 1g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1g으로 줄어들게 될 때 한 9kcal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g을 줄여야 한다면 현미유를 한 1g 정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써야 된다 한다면 아주 적게 정말로 1g 정도로 해서 딱 바닥에 안 붙을 정도만 가볍게 발라주는 형태로 해서 최소한의 기름을 써야지, 이게 기름 맛인지 마 맛인지, 마 자체는 이 담백한 맛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식초량을 늘리는 방법이 좋겠다. 자, 오늘 그 가을 약선의 이제 마지막 레시피인데요. 버섯 콩가루 덮밥이 되겠습니다. 이 버섯 콩가루 덮밥에서는 여전히 이제 매운맛, 가을이기 때문에 매운맛은 적게 하고 신맛과 쓴맛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먼저 영양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5.7g이니까 5.7g인데 한 6g이라고 생각하고 6, 9, 54 kcal가 지금 현재 나왔다고 생각하시게요. 그리고 단백질은 여기다 4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44.4인데 44로 kcal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뭐 탄수화물은 이게 맞아요. 탄수화물은 이 정도 되는데 단백질과 지방 비율이 이제 언밸런스인 거죠. 그러면
이걸 언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게 되면 단백질이 한 20% 정도, 20에서 25%, 지방이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해야 되니까 이 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방이 한 30 정도로 떨어져야 돼요. 30kcal 정도로. 54에서 30kcal 정도로 떨어져야 이제 맞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5.7g이었던 게 거의 6g 정도 됐었던 것이 한 4g 정도로 4구 36 정도 되니까 한 4g 정도까지 떨어져야 돼요. 한 4g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7g 정도가 빠져야 되죠. 그럼 무엇을 빠져야 되느냐? 1.7g, 이 참기름에서 그냥 1g 빼고, 여기 참기름에서 1g 빼게 되면 2g 빠지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 매운맛을 적게 하는 부분으로만 이제 그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신맛, 쓴맛은 많이 하고 매운맛 적게 한다고 했을 때, 매운맛에 그 귀결되어지고 있는 파라든지 다진 마늘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깨, 후춧가루가 여기에서 이제 매운맛의 계열이 되겠죠. 매운맛을 들어가지 않게 되어지면 너무 텁텁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긴 들어야 되겠지만 평상시보다는 덜 맵게 이제 먹어야 되는 것이 가을 약선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 없애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대한 줄이는 정성이 필요하다.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조리 방식을 연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사원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가을 약선을 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가을 약선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그래서 영양비를 어느 정도 이제 맞추고 그런 상황에서 맛을 조절하는 이런 부분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나간다.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가 매운맛은 적게 하고 신맛과 쓴맛을 많이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그 영양의 균형비를 어떻게 하면 이제 맞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연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좀 단련을 시킬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